이렇게 이제 오늘까지 10층과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요. 12지지 할 때는 조금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개수는 그렇죠. 똑같이 전 시간에 살펴봤듯이 수 에너지입니다. 수 에너지인데 10천간에서 보면 이 간목이 1등이잖아요. 그렇죠? 1등이고. 그러니까 1등이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갑에는 이 두, 두, 수, 장 이런 의미가 있다고. 1등이 되거나 머리가 되거나 첫째가 되거나 이런 성향들이 있죠. 왜냐하면 처음이니까, 첫 스타트니까. 10천간 중에 갑도 처음, 만약에 자에서부터 또 자도 처음이, 처음과 처음이 만났으니까 갑자일주가 이렇게 인성을 깔고 있어도 항상 퍼스트가 되려고 하는 이런 성향들이, 간목들이 다 있어요. 그런 성향들이. 근데 개수는 갑에 비하면 갑을 병정해서 쭉 해서 마지막 10번째잖아요. 그쵸? 개수가, 그쵸?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거 목이고 수이지만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연에서는 그 에너지가 시공간을 거쳐가면서 그 모습이나 형태나 작용력이 변한 거지. 예. 간목만 따로 있고 개수만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근데 우리가 이거를 그 중에 어느 하나 에너지를 일간으로 또 사주팔자 내에서 복합적으로 어떠한 십성으로 끌었으니까 그거를 의미를 규정짓고 확정 지어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하는 거예요. 사주풀이의 어떤 해석으로. 근데 이렇게 출발해온 개수는 목화금수를 그 안에 중간중간 끼어있는 토까지, 목화토금수, 임수까지도 다 뭘 했어요? 거쳐온 거지. 경험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임수도 지혜가 있지만 여기는 좀 지략이 있어요. 지략, 책략, 어떤 자기 어떤 생존을 위한 테크닉 이런 것이 임수보다 훨씬 더 강해요. 실제 개수를 쓰시는 분들이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이 임수는 이게 모이면 같은 수인데 윤하로 안으로 이렇게 흘러내린다 그랬잖아. 그죠? 내리고, 모이고, 유동하고, 어둡고, 이런 에너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개수는 임수 단계를 한 번 더 거쳐가지고, 임수에서 간목을 보는 건 좀 멀어. 다시 한 사이클을 시작하는 거를. 근데 개수에서는 간목이 바로 다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개수한테는 내가 이번 사이클의 마지막이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고, 또 나는 다음 사이클을 내가 바로 연다라고 하는 그런 이중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 무지개를 쫓는 어떤 이런 이상도 있고, 이런 어떤 허황됨도 있고, 공상도 있고 막 이렇지. 그리고 막 이렇게 불안정성도 있고 막 이래. 왜냐면 임수는 모여가지고 장중하니 진중하니 진득하니 이게 흘러가는 이런 성향인데, 이 개수는 이거 발음 잘해야 되겠다. 발음 잘해야 되겠다. 개수는 똑같죠. 임개수가 흑색이니까 흑색인데 흑의 성향인데 개수가 간목을 막 만들려고 하니까 임수가 한번 모여진 응축된 상태에서 그 반발력으로 이렇게 확산하고 확장하고 분출하려고 하는 그런 실제적인 현상은 그게 아닌데 내재적으로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임계수를 구분을 해서 운동성을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임수는 이렇게 수평으로 해서 이렇게 하강하는 이런 에너지라고 하면 개수는 우로를 얘기를 해요. 비. 예, 뭐 감로수라고도 얘기하고 비. 그러니까 비가 그냥 현상에서 하늘에서 내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지랑이라고도 얘기를 해. 예, 임수를 가지고 아지랑이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렸다 이게 땅의 지열이나 지기에 증발이 되면 또 하늘로 올라가 아지랑이로. 원 진료는 원 그 구성 요소는 같아. 그렇죠? 수기운으로서. 근데 그 개수가 존재하는 활동하는 공간이 이렇게 땅에서 공간으로 땅에서 이렇게 뭔가 하늘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거를 크게 이제 지표면이라고 하면 이렇게 올라가면 이거를 대기의 막 이렇게 뭔가 그 인력이 미치는 그 최대치의 막 뭐 이건 성층권 뭐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그냥 대기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지난 시간에 무토한테도 말씀드렸잖아요. 무토가 영역을 확장한다 그랬어요. 이만큼까지만 바운다리를 쳐놓고 여기에서만 키워라. 여기에서만 생명 활동을 해라. 이건 거거든. 그게 사실은 뭐예요? 그게 대기권인 거야. 이 현실의 지구적인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이 대기권하고 올라가서 이렇게 만든다. 이게 무게합인 거지. 예? 이런 형상이. 예. 그러니까 이 개수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게 시냇물도 되고, 석간수, 뭐 이렇게 바이틈에서 나오는, 무자 같은 경우는 무자 이런 게 석간수 같은 거거든. 경자 이런 게, 그죠? 태산의 계곡물, 뭐 경자 이런 형상들이 다 그런 형상들이란 말이에요. 개수를 지지로 내리면 자수니까. 근데 이게 천간의 개수는 지지의 자수하고 달리 직접적으로 어때요? 직접적으로 뭔가 이렇게 수기가 임수에서 이렇게 응축됐던 것을 그게 반발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간목으로 다시 사이클을 시작하려고 하는 간목의 운동성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를 이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양간 중에서는 이렇게 그쵸? 이게 다 이 하늘이잖아. 하늘의 그런 조화스러움, 절대력, 어떤 컨트롤, 이런 그 하늘이 두 팔 벌려서 만물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형상이 뭐예요? 병화란 말이에요. 병화. 그죠? 근데 이 개수는 내가 하늘 위에 피었다야. 하늘 위에 피었다. 이게 필발머리라고 얘기를 하거든. 필발머리가 뭐예요? 이게 우리 발한다 할 때 발자잖아요. 그죠? 그 머리가 하늘에 올라가 있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 어떤, 지향하는 운동성이라든지 작용력이라든지, 이런 에너지를 임수는 안으로 내려가서, 이게 간목과 뭐 기토와 연관이 되면, 내가 그 다음 봄운동의 새 사이클을 시작을 해야 되니까 기초 튼튼인 거야. 이게 막, 예를 들어서 해월의 간목이다라면 그런 거지. 이게 간목도 뭔가 이렇게 위로 솟구치는 직진하려고 하는 성향인데 아직 나오지는 않고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됐어요? 위로 올라가려면 밑으로 뿌리를 막 내려야 되겠지. 그런 형상.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수생모옥하는 그런 오행적으로는 생의 모습이지만 그 이면에서는 임수의 그 해수에 이게 끌어당기는 안으로 응축시키는 에너지가 자꾸 간목을 뿌리를 더 땅에 깊게 이렇게 기토의 땅에다가 뿌리를 깊게 만들게 하는 거지. 그죠? 그런데 그 작용이 이제 그게 가고, 그 다음은 어때요? 시공의 흐름에, 시간의 흐름에, 공간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임수가 개수의 모습으로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히 그렇게만 된다면 변화는 지속되지 않고 순환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같은 수기운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어떤 유동성, 활력, 활성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냥 물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분자 운동이 더 활발해지는 거지. 이런 현상이 개수의 모습인 거예요. 좀 잡히시나요? 상이? 그래서 이렇게, 그죠? 이런 에너지, 글자도 이런 글자. 그리고 원래 개수는 이렇게 옛날에 보면 이제 상형문자에 이렇게 X자, 이렇게 화살을 두 개 겹친 글자에서 개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임수를 암흑이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뭔가 수용하고, 포용하고, 암흑. 그러니까 이게 그러한 형상인데 화살을 가지고 길이를 잰 거지. 이렇게, 예? 이게 뭔가 이렇게 사이즈를, 수치를 재개한 거. 예. 그러면서 이게 나온 게 이게 규에서 나왔다 그래요. 규. 헤아릴 규자. 그러니까 임수에서 모든 만유 만물이 수렴되고 웅축되고 통일되어져 있었던 상인데, 예. 거기에서 어때요?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만물이 시작이 되려고. 그러니까 아직 간목으로 드러난 건 아니지. 하택규, 그치. 예. 하택규. 하택규 규제는 이렇게 쓰지. 하택규. 하택규는 이렇게 쓰지. 그래서, 그런 뭔가 이렇게 헤아린다라는, 다 의미가 다 이게 연관되는 그런 글자들이에요. 그래서, 개수가, 그쵸? 이렇게 좀 부드럽고, 임수에 비해서 부드럽고, 유연하고, 융통성 있고, 창조적이고, 지략 있고, 똑같이 그래도 흑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잘 드러나질 않고, 그런데 임수보다는 가벼운 성분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변덕이 있고, 생존력이 뛰어나고, 이런 성향들. 그러면서 친화력이 있고, 또 수의 형상은 어때요? 임수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성향, 이런 거는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으면서도 뭔가 목운동에 그 다음 스타트에 이렇게 한 발 더 나가 있기 때문에 철학성이나 이런 성분보다는 그런 거는 조금 떨어지는 거지. 뭔가 활력 있고 활동적이고 유연하고 생기를 분출해내고 만들어내고 이러한 성향들에 이러한 성향들에 조금 근접되어 있는 것이 개수입니다. 개수. 그래서 개수가 어떻게 보면 그 한 사이클을 끝내고 한 사이클을 막 열어가려고 하는 이중성이기 때문에 간목 가지고 그렇게 얘기는 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어떤 그 아주 늙은 성분하고 아주 어린 성분이 같이 오버랩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중성이. 그러니까 이게 지혜가 있으면서도 생기니까, 목은 생기잖아요. 어린 거고 새싹인 거고. 그러니까 내가 한 사이클을 돌았으니까 내가 완숙하고 노숙하고 노인네의 어떤 그러한 어떤 지혜라든지 처신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목 기운을 열어나가는 가베 사이클을 열어나가는 그런 어떤 생동감, 발랄함, 가벼움, 이런 성향들이 같이 있다. 같이 있는 그런 그래서 특히 이제 이게 내리면 좌우묘유는 그러니까 수기운이 다 이 사람의 생식 기운에 관련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개수도 마찬가지죠. 개수도 마찬가지인데 개수는 이렇게 임수도 도화나 역막 기운이 있지만 개수도 또한 그러한 수기운의 기본 본질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개수는 이렇게 다른 그러니까 개수가 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이고 가장 에너지가 미세하게 이렇게 이렇게 나눠졌다 그럴까? 이렇게 이렇게 분해되어 있다 그럴까? 그러니까 개수 지약이라 그러죠. 적천수에 보면 개수는 지극히 약하다. 근데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약한 개수가 자기 자신을 뭔가 이렇게 드러내려면 그 존재감을 드러내려면 양을 쓰게끔 돼 있어요. 양을. 식재관, 이런 거를 다 양의 에너지를 쓰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개수가 어때요? 개수가 이렇게 좀 이게 부드럽고 유연하고 패시브하고 이러니까 양들하고 친한 거야. 그러니까 양이 개수를 좋게 생각을 하는 거지. 의외로 그래서 개수일관들이 이렇게 어떤 친화력 특유의 어떤 이런 유연성 이런 걸 가지고 사회 각계 다방면에서 그렇죠? 처신도 잘하고 그러니까 타인을 잘 이렇게 활용하고 하는 그런 역량이나 능력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탁월한 부분이 있다. 우리 장자에도 보면
구문소나무가 그쵸? 뭐 이렇게 원래 고향을 지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약해 보이고 이렇게 낮아 보이고 이런 성향이지만 이렇게 다양한 그러한 그 재능을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향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십천간이 다 특징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 그 전시관의 임수를 하라고 하면 이 개수는 어때요? 윤. 이거는 적신다라는 거예요. 만유를 이렇게 윤택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윤에 해당하는 에너지다. 에너지다. 그래서 생명체를 여기서 생명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간목이죠. 그렇죠? 간목을 키우려고 하는. 그러니까 개수가 이렇게 간목을 보면 시간의 간목을 보면 갑인시가 되거든요. 인시에 태어나면 갑인시가 돼요. 이렇게 되면 이 임수도 간목을 좋아하고 개수도 간목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개수가 원래 임수는 모이면 이렇게 흐르는 성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개수가 이렇게 간목을 보면 이거 나중에 격에서 보면 이렇게 형합격을 보기도 하는데 따져보기도 하는데 물상으로 보면 이 큰 대립목 큰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이런 형국이에요. 이게 삼투압하는 형상이라고. 그러니까 개수가 내가 상관을 쓰잖아요. 내 재주, 재능 이거를 폭발적으로 쓰는 게 되는 거야. 그렇죠? 갑인 그 다음 시가 을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갑인하고의 관련성, 관계성이 상당히 좋다라는 거지. 그래서 특히 시주에 갑인시 놓은 갑에서부터 이렇게 구조들이 있는데 무토일간이 갑인시를 놓거나 왜냐면 무게는 같이 보니까 시두법으로 그렇죠? 개수일간이 갑인시를 보면 사회적으로 굵직굵직한 큰 일을 하시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 어떤 성향이나 구성으로 보면 그래서 임수보다는 어때요? 이런 생명체를 키우려는 그러니까 임수는 어떻게 보면은 개수만큼 그렇게 생명체를 키우려는 의도가 강하다라기 보기는 조금 약해요. 근데 개수는 확실하게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수 자체가 어떤 아직은 흑색의 그렇죠. 겨울에 수의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성향이 있다. 아까 화살 두 개 겹친 거 그렇죠. 그거는 도량형으로 뭔가 이렇게 임수가 이게 만약에 블랙홀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면 그 에너지가 꽉 차 있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면 그 어떤 암흑 에너지, 근원 에너지 그렇죠? 그 에너지가 이렇게 막 이게 처음 생성돼서 분출된 그런 게 개수가 되는 거지. 지지에서는 자수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뭔가 분별하고 헤아리고 하는 이런 헤아릴 규의 뜻이 있다. 그래서 이 개수에서는 그런 뭔가 이런 달의 인력, 음간이잖아요. 그렇죠? 하늘의 기운에 의해서 이렇게 인간의 그 신체 중에서도 여성의 신체가 이렇게 반응하는 월마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반응하는 이거를 천계라고 했어요. 천계. 그래서 여성의 생리를 표현할 때 이렇게도 표현을 했다. 천계라고. 그래서 순환의 한 주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그 간목으로 출발한다. 그러니까 한 주기를 마감했다라는 건 뭐예요? 마침이잖아요, 그렇죠? 마침, 정지, 정지, 죽음, 죽음, 뭐 비관, 포기, 뭐 이런 것도 되잖아. 사망, 똑같은 얘기겠지만 그런 모습인데 또 어때요? 목으로 출발하니까 희망, 이상, 뭐 기대, 뭐 공상 이런 것들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같이. 그래서 그런 성향들의 이중성이 있다. 임수는 임에서 목을 잉태시키고 개수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이중성, 분계점이 되는 거죠. 분계선으로. 그렇죠? 일양이 이 희생하는 출발을 나타내는 시작점이다. 이거 이제 나중에 자수한테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를 내리면 자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수. 그래서 노자나 공자나 장자나. 그래서 임수하고 개수를 구분을 할 때 임수는 아까 이제 내달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충분하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 땅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에너지이지만 임수의 운동성에 비해서는 이렇게 안정이 돼 있다. 안정. 안정이 돼 있고 그쵸? 이렇게 좀 안정이 돼 있는 모습. 안정이 돼 있는 그러한 모습을 띠고 있고 뭔가 좀 원만하고 윤택하고 둥근 그런 모습이 그러면서도 이렇게 그 깨끗한 거, 이렇게 필터링을 거친 그러한 물 같은 거, 그런 형상, 이렇게 정수기 물 같은 그런 형상, 뭐 우리가 정제한다 그러죠, 그렇죠? 약수물 같은 거, 시냇물, 석간수, 그러니까 바위 틈에서 쫄쫄쫄쫄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맑은 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특정한 분야의 개수를 뭘로 쓰느냐에 따라서 임수보다는 활용성이나 범용성이 범위적인 측면에서는 좁은데 그 가치적이나 어떤 그 특징적인 부분에서는 어때요? 딱 이렇게 그 매칭이 되는 그런 성향이 개수의 성향이에요. 그래서 개수는 똑같이 개수에도 숫자의 성향이나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지리학이나 생각이나 이런 게 있으면서도 이 개수는 이렇게 이제 어떤 그 미용의 의미도 있고, 미용의 의미, 화장품의 의미, 임수는 안 가지고 있는, 임수가 없는 그러한 의미, 또 뭔가 이런 그쵸? 자수하고 개수와 같아서 특출한 사상이나 재능. 그러니까 특출한 사상이나 재능은 만약에 우리가 사상 재능은 식상이라고 하거든. 식상. 그러면 그러니까 개수를 식상으로 쓰는 사람들은 경신급 일간이겠지.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전 시간에 우리가 경신할 때 대략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신이 구조를 잘 쓰는 거는 임수가 좋단 말이에요. 임수가. 경금이 임수를 쓰면 득수이청. 신금이 임수를 쓰면 뭐 충세발현 아니면 도세주옥. 그러니까 임수가 뭐 신금을 쓰거나 도세주옥에서 좋은 매칭인데 개수를 보면 임수보다는 활용 범위가 좀 좁을 수가 있는 거예요. 특출한 사상이나 재능이나 특정 분야에 구조가 좋아서 이런 분야에 잘 쓰일 때는 어떻다? 개수도 쓰임이 훌륭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너무 이분법적으로 보면 임계수에서 임수는 좋고 개수는 뭐 안 좋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특정 분야의 창조자를 뜻하기도 한다. 자, 여기 있네요. 임수는 이렇게 이게 넘쳐서 이게 내달리고 하는 이런 성향이 있는데 개수는 안정되어 있다. 그래서 개수도 이렇게 지약한 그러한 수이지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임수하고 개수의 천간의 동태는 그렇죠. 그러니까 임수는 큰 물이고 개수는 작은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나머지 구조를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냥 천간의 두 글자만 단순하게 놓고만 본다라고 하면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강물에 빗물 오면 이 빗물이 뭐가 돼요? 한강물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개수하고 임수가 만나면 좀 불리한 거야, 원래는. 을목하고 간목이 만나면 을목이 덩쿨이 간목을 낙락장성을 만나가지고 등락예감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개수는 안 그래. 개수는 수의 성분이기 때문에 빗물이 강물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빗물이 그러니까 이렇게는 변함이 크게 없지. 그냥 강물에 비 섞인 거니까. 근데 이 경우는 내 자체를 그렇죠? 잃어버릴 수 있는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각각이 다 다르다. 이게 목화토금수 오행의 성향에 따라 가지고 서로 같은 에너지가 만났을 때 이런 부분들이 달라질 수가 있다. 요건 이제 나중에 각각의 십천간끼리 말씀드릴 때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하고요. 그래서 개수는 십천간의 마지막이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생사가 교차하는 시기다. 그래서 죽음, 눈물, 어둠 이런 성향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개수가 이렇게 사유